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희진 대표하고 하이브의 두 번째 법적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기사가 좀 났죠. 어도어 측에서 주총을 열 거고, 그리고 그 안건도 하이브가 요청했던 대로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요.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사안들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쟁점에 관한 것들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조금씩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법적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5일이죠. 하이브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했었죠. 자, 그거에 관련된 얘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지난달 29일이죠. 신문기일 연기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30일 날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의 신문기일이 있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냥 이사회를 열겠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도어가 5월 10일이죠. 비공개로 열린 이사회를 마치고 발표를 했죠. 3주 후인 5월 31일경에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임시주총 안건은 어도어의 이사진 교체 대표이사 해임건이 사실은 제일 크겠죠. 그리고 새로운 이사의 선임, 이게 가장 핵심적인 안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주주총회가 의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이브 지분이 80%니까 가능하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임하고 조금 다르게 이사의 해임에 관한 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입니다. 주식회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대표이사가 이를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그리고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걸 이제 주주총회라고 하는데, 보통 크게 이제 보통 결의하고 특별 결의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뉩니다. 보통 결의는 이제 법에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통 결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 전반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예를 들면 이사나 감사, 이런 선임, 재무제표 승인, 급여, 배당 결정,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특별결의라는 거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으로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정관 변경이라든지 영업의 양도, 분할 합병, 그리고 자본금 감소, 해산, 그리고 이사와 감사의 해임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 특별결의하고 보통결의를 나눠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특별결의는 조금 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점은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다릅니다. 보통 결의하고 특별 결의는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다른데, 법상으로 보면 보통 결의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가 충족이 되어야 그 결의가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상법 제368조 제1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결의 같은 경우에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지 결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법 제434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결의는 이제 중요한 사안이죠. 이사의 해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특별결의로 해라라고 상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로서는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의결권은 주식 하나의 의결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80%의 지분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수를 다 가지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임시총회가
31일 날 예정대로 열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희진 대표는 해임이 될 것이고, 이제 내부에서 그리고 새로운 이사나 뭐 이런 임원진들이 선임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뉴스가 또 나왔죠. 그게 뭐냐? 7일이죠.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뭐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8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는 것이 하이브가 하고 민희진 대표가 체결한 그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것인데요. 주주간 계약에는 전해진 바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의 그 기간이, 그 대표이사로서의 기간이 5년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하이브하고 민희진 대표 간의 주주간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계약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일단은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려면 일단은 무엇이 소명이 돼야 되느냐가 핵심 쟁점일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것은 피보전 권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가 일단은 소명이 돼야지만 이제 판사님께서 땅땅땅 그래 채권자 너의 신청을 허용한다라는 결정을 내려주시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가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겁니다.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압류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아닌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금전 이외의 물건, 권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혹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하고, 두 번째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지금 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무엇에 대한 가처분인가? 이것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뭐냐?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된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권리자가,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되겠죠.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주어서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가압류 같은 경우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처럼 단순히 현상을 딱 막아놓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현상을 변경을 해서 잠정적으로나마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점에서 그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되겠죠. 권리자는 가처분을 집행하는 거, 가처분을 집행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만족을 얻게 되고, 여기서는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가 원하는 것을 그 자체로 획득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구태여 본안소송까지, 이제 민사소송을 얘기합니다. 본안소송까지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요거를 단행적 가처분,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 어떤 결과에 만족을 얻는다라는 점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피보전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 그러니까 피보전 권리라는 것은 내가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 싶은 그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은 말 그대로 이것이 정말로 지금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인가를 입증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인데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는 그 이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가압류나 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는 다르게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을 조금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단행적 가처분,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특징 때문인데요.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의결권 관련된 그 가처분에 대해서 판례를 조금 따왔는데요. 일단 허용이 되면 가처분 채권자는 거의 종국적인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가처분의 채무자로서는 가처분 결정의 당부를 다투어 보지도 못한 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보든 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희진 대표 측에서 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소명을 하고 그것이 법원이 받아들여 줄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법원은 이제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신문기일을 5월 17일 날 연다고 하는데요. 이후 주총이 열리는 31일 전까지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이나 혹은 기각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 하이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니까 민희진 대표는 그냥 그대로 지금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만일 기각이 되면 지분 80% 보유한 하이브는 자신의 뜻대로 이제 모든 결정을 다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법정 쟁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지금 설명드린 거 두 가지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하이브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어떤 것들을 좀 소명을 해야지만 인용이 될 수 있는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로 제가 찍은 영상 못 보신 분들은요,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덕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고요. 담덕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사기꾼들을 잡는 주로는 그런 형사 전문 펌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과 조금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합니다. 노래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니까요.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외의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